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더 강합니다. 거래소는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후장의 포인트 역시 성장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항 앞바다에 석유 매장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재료에 또 부각이 되면서 천연가스나 석유 관련주 이틀 연속 급 상승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1시 시황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파란불,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670선 밑에서 아직까지 좀 무거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로 했을 때는 14포인트 이상 빠지고 있는 거고요. 이 코스닥은 0.72% 상승하면서 850선을 터치한 모습이 나타나네요. 자, 그럼 코스피 일중에서 조금 더 자세한 모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첫 거래일 뉴욕 시장이었습니다. 2분기 미국의 GDP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경기도 둔화됐구나라는 걸 느꼈고 국제 유가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2주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가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재료였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AI 칩 런칭 계획을 공개를 하면서 5% 가깝게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수급이 여간 받쳐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꼬리가 좀 밑으로 달려있는 상황이고요. 0.5%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부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급 바로 보시죠. 이래서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죠. 외국인 2,300억 원, 기관은 2,500억 원, 개인이 나홀로 4,644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 시총 상위주의 흐름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제는 강했습니다. 3% 시장을 이끌어주는 주역이었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었죠. 오늘 다시 떠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로 변화 흐름들이 있었고 엔비디아의 강적은 AMD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AMD에서 TSMC와 우리는 협력을 하겠다. 그런데 3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는 삼성전자와 거리를 두기로 했다. 이런 또 기사들이 나왔고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 영향 좀 있었다라는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동반 오늘 하락. 엔비디아의 그 AI 칩 그런 이슈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바닥을 탈출할 수 있을까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 1%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그쪽으로 붙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지켜봐야 됩니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데 어제 이 시간에도 잠시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미국 바이오 USA 이 부분이 좀 열리는데 여기에는 그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신기술, 서비스 이런 부분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CDO라고 해서 위탁 개발 플랫폼 서비스나 기술 이런 부분을 보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공략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 개별 이슈니까 앞으로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기아차 나올 텐데 오늘은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건 올해가 내년 못지않은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중대형 SUV나 SUV나 하이브리드 차 이런 쪽에서 판매가 좀 잘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는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반기 되면 이제 미국 금리 인하될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좀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잘 받지 않은 흐름들 왜 수급이 딸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까지 좀 얘기를 하고 여기를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그래도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강합니다. 유럽의 한 학회에서 괜찮은 그 소식을 알렸던지 그런 흐름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옴니클로라고 해서 졸레어 바이오시밀러인데 이 졸레어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그 제품명이 옴니클로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천식이나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인데요. 이게 그 유럽의 한 학회에서 글로벌 임상 3상 후속 데이터를 공개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 흐름들 좀 받아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은 뭐니 해도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바닥 탈피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성장주 위주로 수급이 좀 유입되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차트 모양이 좀 양호한 흐름입니다. 어제보다 6포인트 상승하면서 851선 조금 더 올라가고 있네요. 자,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은요. 코스피와 동일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가 붙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다음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주의 흐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대장주가 오늘은 잡아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에코프로 BM이 3%, 에코프로가 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 수출 양극재 가격 이런 부분이 작년 3월이었던가요? 14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라는 흐름이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면 판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의 수익성 이런 부분이 잘 눈으로 보일 수 있다, 가시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일찌감치 좀 호재로 받아들인 모습이었습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이 더 올라가네요. 오후장 돼서 오전장보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12%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순 매수세가 지금 8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좀 이렇게 키높이 좀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인의 그 블록딜 소식 때문에 좀 우울했었는데 2개월 만에 그 결과를 좀 뒤집는 흐름들이 최근 차트상에서도 나와주고 있어서 좀 의미 있게 보시는 것 같고 시총 상위주의 알테오젠의 그 차트를 보면 시원하다라고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HLB는 사실 오전장 굉장히 약했거든요. 근데 오후장 들어가면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반전했습니다. 2%대 상승, 조금 더 높이를 좀 높이고 있다. 차트 모양을 이렇게 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엔캠 역시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주의 흐름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일단 강하고요. 2차 전지 관련주의 바닥 탈출 기대감이 있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실어줄 수 있는 재료를 받아서 바이오주들이 함께 오르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오후장 전반장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후반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될지 저희 이데일리 스필에서 확실히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켓나우 3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희 마켓 스핀으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제 한참 에너지주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오늘도 쏠림 현상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에코프로가 바닥 다지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드디어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추세가 어떻게 될런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장을 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풍천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물과 썬물이 만나는 장에는 참 먹을 게 많고 최대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섹터가 생김으로써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5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은 다
단 2거래일 제외하고는 외국인인 저점 매수, 대량의 매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더 지수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게 오히려 더 좀 이상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드디어 이 2차 전지의 바닥을 탈출하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늘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 바이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드디어 바닥권에서 이제 코스닥이 우상향 패턴이 보이는 날입니다. 참 그런데 이상한 이 징후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기관들의 순매수를 통해 가지고 0.7 이상의 이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더 상승 종목 수 600개와 하락 종목 수 900개 이 정도쯤 상승률을 내게 되면 보통 1,000개 이상의 상승률이 보여야 되는데 특정 종목, 특정 섹터에 외국인 기관들의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부터 시작되었던 우리나라의 거대 이 테마가 또다시 하나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잘 나갔었던 대한민국의 AI발 카테고리별 밸류체인의 카테고리의 이 테마군들은 하나 둘씩 차익 매물을 내놓고 반대로 어제부터 큰 거대한 대한민국의 이 큰 흐름의 테마가 또다시 생기다 보니까 이 자금의 큰 이동이 오늘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보다도 코스닥에서도 2차 전지와 바이오뿐만 아니라 테마에서는 AI발 카테고리의 이 AI 전력 반도체, 전력 인프라 그리고 발전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물량이 나온 것이 자, 지금 0일만 유전 테마로 옮겨가는 두째 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얼마나 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교체 매매를 빨리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큰 업사이드의 이 흐름에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에 이 합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잠시 후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가지고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수익률 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데일리 스핀에 잡히는 섹터를 보니까 실적 테마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등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2등이 전기차고요. 장기 테마는 1등이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소재 섹터가 함께 묶여 있고 바이오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단기 테마는 1등, 영일만 유전이 크게 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표님께서는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또 전해주실지 궁금한데, 자, 5호장 전략 제시해 주시죠. 들어볼게요. 역시 오늘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 이 코스닥의 3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는 어느 정도 또 쉬어가는 분위기이지만 추세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2차 전지와 그리고 바이오에서 두드러진 상승률을 내다 보니까 반도체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추세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으니까 홀딩은 가능하나 지금 현재 단기적 수익, 자, 바닥에서 탈출한 쪽을 여러분들 지수 대형주로 노린다면 2차 전지에서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종목들에서 이제는 잽을 치면서 들어갈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큰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지 하단에 보이는 각 섹터, 각 테마별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에너지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포항과 울산 난리 날 분위기가 징후되고 있습니다. 영일만 친구의 노래를 부르고 싶을 정도의 상승률이 보이고 있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자, 전기차입니다. 은근슬쩍 저번 주 5월 23일을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자리가 바닥권 탈출하는 쪽이 2차 전지 쪽, 전기차가 드디어 이제 이 바닥권을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참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반도체 소재, 그리고 HBM, 그리고 SSD, 그리고 VIA를 잡혔는데 반도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반도체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각 종목별 재료가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장에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온다면 반도체 쪽에 오히려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추세가 좋은 쪽이 반도체입니다. 자, 전기차는 이제 추세가 잡히기 때문에 잽을 치면서
추세가 완전히 변곡점이 만들 때까지 한번 더 지켜보고 1타, 2타, 3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살아있고 오늘 어제의 장대 양봉, 어제의 음봉이라면 오늘 단봉의 이동평균선에서 눌림목 오는 종목들 한해서 매수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폐기물,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장비입니다. 2차 전지의 주도주들이 머리를 들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매기가 이제 퍼지고 있고 온기가 지금 퍼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2차 전지 장비와 2차 전지 소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 바이옴은 오늘 지노맨 이 컴퍼니가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추가적인 오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자, 바이오의 CMO 쪽하고요. 자, 바이오에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나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ABL 바이오 등 이 바이오의 우리나라의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확고히 정립돼 있고 특히나 이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는 에로에 관련된 종목들이 외국인들의 선택을 연이어 좀 받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도주는 알테오젠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영일만 유전입니다. 자, 영일만 유전. 여러분들 지금 이 아주 큰 테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기존에 저번 주 2주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었던 테마는요. AI발 카테고리별 이 전력 인프라, 변압기, 전선, 전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달리고 있었던 쪽은 오히려 더 이제 AI에서 파생된 발전 인프라 쪽이었죠.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풍력 그리고 태양광, 원전뿐만 아니라 수소까지도 움직였는데 그쪽에서 자금이 이동하여 지금 영일만 유전,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생태계를 변화할 수 있는 이 거대 테마가 생기다 보니까 자금의 이동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 자금의 이동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생태계를 변화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테마 그리고 정책 이슈, 정책 테마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쪽으로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인벤티지뿐만 아니라 몇몇 이 비만 관련돼 있는 이 바이오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입니다. 자, 항공주도 드디어 이 유가 하락을 통해 가지고요. 이익 개선이 2분기에는 좀 확실히 좀 나올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 몇몇 항공주 그리고 2분기에 여행 수요뿐만 아니라 관광객 수요로 인해 가지고 항공 여행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소 쪽에 업종 상위를 보게 되면 오늘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바닥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움직이고 있고요. 자, 유틸리티 업종, 전기, 가스, 그리고 2차 전지, 건설, 그리고 화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 가스는요. 여러분들 지금 동해 유전의 이 모델은 메인은 가스다 보니까 오늘 한국가스공사 추가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에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 거래소의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오늘 동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을 통해 가지고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하단에 있는 테마에 관련돼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오늘 상승률을 키우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선택을 받은 종목은 ABion입니다. ABion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동사의 치료제의 FDA 승인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을 하고 있고요.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매각 이슈로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차익 매도가 오후장뿐만 아니라 내일도 변동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급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벤테지를 랩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이제 탈출하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정별 초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좀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은 2차 전지 쪽과 반도체에 관련 종목들이 눌림목 자리에서 좀 많이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포착을 보게 되면요, 동일하게 잡히고 있지만 진원행 컴퍼니라든지 아니면 인벤테지 랩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그리고 일진다이아 자, 그리고 유파워 플라즈마, 득산데코피아를 보게 되면 오늘은 무엇보다도 어제의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이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상승률 상위와 거래량 상위 종목들로 다 위에 이제 이 오늘 갭상승과 거래량 터지는 종목 좀 올라가 있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2차 전지와 반도체, 바이오 종목에서 많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풍천장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뿐만 아니라 지금 큰 흐름이
변하고 있는 시장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잠시 후 자리에 가서 종목 분석을 통해 가지고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호장에서 정말 이데일리 스핀이 톡톡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매일 수익률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께 증명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특히나 스핀을 통해서 알테오젠이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알테오젠도 저희 이데일리 스핀의 관심주였습니다. 당시 5월 17일 관심주로 알테오젠을 제시한 이후 16% 기록한 이후에 또 한 번 관심주로 제안해 주셨고 그러면서 5월 24일 날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14%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오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관심주 전략은요. 정 대표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알테오젠 여러분들 정말 많이 이야기 드리는데요. 바이오에서는요, 단 한 종목만 말씀드리자면 알테오젠이 대한민국 주도주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5장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이제 국군이 달린 이 유전, 산유국으로 가는 꿈이 현실화 될 수 있는 포문이 어제 열렸고요. 그로 관련돼 있어 가지고 주도주가 뭐냐라고 묻게 되면 자, 이 밸류 측면과 트레이딩 관점에 좀 틀립니다. 밸류 측면에서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뽑아왔는데요. 영일만 유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일만 1등 테마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찾을 필요 없고요. 여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그대로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 오늘 자 거래소에서 유일하게 지금 거래량이 1조 원 이상 터지는 게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거래량이 터지게 되었고요. 자, 그 자리에서 오늘 영망치 양봉도 오히려 더 바디도 짧고 꼬리는 짧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바뀜이 제대로 지금 나고 있다라는 뜻인데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승률이 15%라면 추가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도주야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각인 찍어주는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동의에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 매장의 가능성에 따라 수혜주로 움직이고 있다면 현재 앞으로의 모든 시장의 이 컨소시엄이라든지 모두 진행되는 것은 한국가스공사, 다시 말해서 한국석유공사가 개발을 주도하게 되며 한국가스공사에 생산되는 가스를 인수와 육지까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담당하는 모든 역할을 한국가스공사가 진도지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주도주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자리는요, 오히려 더 오늘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급등주의 테마주, 급등주의 제일 셀링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급등주는요. 상한가가 급소입니다. 우리는 개인들입니다. 큰 돈을 100억, 200억을 들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좌우하지 않는 이상 그 종목과 그 섹터와 그 종목에서 주도주를 찾는 방법은 첫날 제일 빨리 누가 상한가를 꽂고 잔량을 쌓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종목이 주도주가 되고 그 주도주에 따라 가지고 모든 종목들의 이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양봉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일만 유전으로 들고 왔는데요. 자, 오늘 동양철관을 보시게 되면 점상입니다. 동양철관의 점상인데 지금 현재 1,400만 주가 잔량이 쌓였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관광과 이 배관, 다시 말해서 이 석유 가스관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될 거는 동일한 종목인데 가지 않은 종목은 하이스틸입니다. 하이스틸도 동일하게 에너지 수송용 관관, 플랜트 관관, 그리고 일반 구조용 관관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추가적인 이 동양철관이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면 하이스틸도 따라가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관관 전문 제조 판매 회사이고요. 원유 및 가스 수송의 관관에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49개국을 수출하고 있고요. 유보율 1,371%의 부채 83%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하이스틸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좀 다른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반도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루 쉬고 있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은 큰 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일 만약에 또 상승을 한다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선택을 받고 전고점의 매물을 모두 소화시키는 자리, 거래량 터지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우상향이 보일 수 있는 종목 세 번째 종목으로 유파워 플라즈마를 들고 왔습니다. 유파워 플라즈마는 전원 장치용 부품 전문 회사입니다. 자,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방산 사업 부분에 모두 해외 매출의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올해 2024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각각 4,738억과 그리고 영업이익은 403억에 전년 동기 대비 35%와 150%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오늘 전고점의 매물이 터지는 것은 오히려 더 여러분들은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오늘같이 반도체 수급이 오지 않는 날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추가 우상향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3천억에 유보율이 5,800%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 부채 같은 경우는 192%밖에 안 되는 초우량 종목의 영업이익이 올해 400억이 나오는 PBR 10배 미만의 시가총액 3천억이라면 아직 싸다. 20배만 주더라도 사실상 6천억은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3천억은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나오는 오늘 자리에서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갖고 내일 음봉에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다음 주에 순환매 시장이 있어 가지고 자, 오늘은 2차 전지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가 오는 순서가 되게 되면 유파워 플라즈마 추가적인 상승이 보일 수 있는 오늘 급소 자리의 종목 세 번째 종목으로 유파워 플라즈마를 들고 왔습니다. 네. 관심의 중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하이스틸도 오늘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못다한 이야기가 또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에 잡히는 여러 가지 전략이 지금 눈에 띕니다. 대표님, 언제 어디서 만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왜 웃음이 나오냐? 우리 앵커님이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해서 그런가요? 자, 맞습니다. 할 말 너무 많고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오전에는 얼마나 말을 많이 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 재방송도 있습니다. 이데일리 오늘 오전 방송에 들어가게 되면 영일만 테마, 에너지 테마가 왜 일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놨으니까 꼭 보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우상향이 보일 수 있는 에너지 테마 그리고 영일만 테마는 내일 아침 또 다시 8시 30분 여러분들 이데일리 스핀 방송에 오게 되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분석까지 꼼꼼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방송이 끝나는 QR코드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 영상과 전광판까지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마음대로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수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이데일리 스핀이 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내가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략 노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호영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현재 시각 1시 28분 지나고 있고요.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은 뭐가 있을지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가스 이런 부분에 가장 관심 많으시고요.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냉각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이 LG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기사를 많이
많이 검색을 하셨더라고요. 2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상회하면서 직전 최대 영업이익을 3년 만에 경신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AI 기술 활용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 열을 식히기 위한 그런 과정이 매우 필요한데 냉각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도 그 관련 전략을 세워드린 적이 있는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폐배터리, 작은 동그라미 원에 또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폐배터리의 범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됐는데요. 폐배터리를 그대로 자연에 방출하면 사고가 나거나 환경 오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그러나 가치가 있는 부분이 경제적 가치 이런 부분에 주목하는 이들이 있는데 폐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이런 부분에 시장에 앞다퉈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관심 있게 보셨고요. 제약바이오까지 볼 텐데 유한양행을 많이 검색을 하셨더라고요.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도전장을 내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 개발한 폐암 신약인데 렉라자나가 이 미국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로열티도 받고 그리고 단계별 마일스톤도 받으면서 매출액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것에 또 관심 많으셨네요. 제약 바이오 섹터 외에도 뭐 피팅, 화장품, 해운, 조선, 자원 개발, 원전 이런 섹터도 궁금해하셨는데 좀 차익시험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는 종목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AI 포착된 이슈와 종목을 말씀드린 싱크풀 버블매 통해서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에 마켓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 이슈입니다. 자, 오늘 출연자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부장님께 드릴 든든한 전략은 무엇일지 화면을 통해서 우선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말해서 약간 피로도 느끼실 것 같은데 국내 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너무 소외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나다 보면 세링메이가 이번에는 아닐 것 같았는데 결국 그랬죠. 네. 이런 부분도 있고. 자, 6월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마당에 과연 시장의 반전의 키는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네. 5월 달 약세를 보였던 것들, 그리고 연초 이후 계속적으로 부진했던 그림들은 뭐 채권금리가 레벨이 올라온 데 따른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유독 약했던 시점이 1월, 4월, 5월이거든요. 한번 따져보신다면 1월에도, 4월에도, 5월에도 채권금리 반등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 증시내, 코스피 시장 내 비중이 예상외로 높은 성장률들이 부진함에 따라서 코스피가 제대로 된 반등을 못했고 전자가 좀 약했던 부분들이 코스피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 말에 있었던 급락, 그러니까 코스피가 2,650까지 깨지면서 급락을 했었던, 연이은 급락을 했었던 흐름들은 다소 단기 언더슈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는 6월에는 워낙 부진했던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통화정책, 물가에 대한 불안심리가 좀 진정돼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금리가 레벨업된 데 따른 약세라고 한다면 채권금리 안정을 찾는다면 코스피는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거나 물가 지표가 둔화되는 그림을 보여주면 통화정책에 대한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진정되면서 채권금리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선물 매수, 현물 매수 다시 재유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과 중국 쪽을 봐야 되는데요. 한국과 중국은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서 시장에 좀 더 업사이드를 높여주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 2달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를 보였고요. 조만간 발표될 중국 수출입 그리고 17일 날 발표되는 중국 실물 지표도 전월 대비 개선세를 보이면서 좀 반등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채권 금리와 시장과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지고 네, 있구나. 맞습니다.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이어서 눈여겨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시장의 관심은 6월 FMC로 쏠리고 있는데요. 네. 부장님 이때 이제 점도표라는 게 그쵸,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런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시그널을 예. 어떤 식으로 줄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네. 점도표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몇 번 할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일단 저는 시장의 6월 FMC가 원래는 좀 불안감들을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5월 초부터 최근까지 금리 인하를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야? 연내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미리 사놨기 때문에 미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점도표가 2번 정도라면 시장에서는 안도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겠고 만약에 한 번으로 하더라도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진 않을 거다. 왜냐면은 이미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점도표 흐름들이 뭐 시장에 엄청 충격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2번 금리 인하 시그널을 던져주게 됐을 때 시장을 조금 더 안정할 수 있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5년 것도 봐야 됩니다. 3월 FMC에서 4번 금리 인하를 3번으로 조정한 25년 점도표가 2번으로 또 떨어지는지 아니면 3번을 유지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24년 2번, 25년 3번 정도의 점도표를 보여주게 되면 시장에서 오히려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CPI인데요. 같은 날 발표됩니다. CPI도 둔화되게 된다면 지금 컨센서스는 소폭이라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는데 둔화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잘하면은 점도표와 맞물렸을 때 7월 FMC에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까지 자극할 수 있어서 6월 FMC가 시장을 변동성을 자극하기보다는 좀 안도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예방주사를 네, 맞은 맞습니다. 상황이고 네. 내성은 생겼고 또 6월 FMC에서 좋은 재료들이 나와진다면 네. 시장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맞습니다. 달라질 수 있겠군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제 ECB의 기준금리 인하 이런 네. 부분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6월에 이어서 뭐 9월까지도 인하를 네.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유럽은 뭐 금리 인하를 해도 여전히 뭐 물가나 뭐 경제 상황을 과제이긴 하잖아요. 네. 예,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금리 인하를 그래도 단행하는 이유와 이게 글로벌 시장이나 뭐 환율에 미치는 네. 영향 이런 부분이 다 얽혀 있을 것 같아서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로존은 경기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거의 0%, 그러니까 0에 가까운 수준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등락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부진한 경기 흐름들을 1년 동안 거쳐왔고요. 물가가 뭐 아직까지 높은 거 아니냐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뭐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말한 것처럼 물가가 하락한다라는 방향성이 우하향이라는 컨빅션이 있으면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경기가 부진하고 어쩌면은 약한 침체로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물가가 우하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ECB 입장에서는 뭐 금리를 충분히 내려도 되는 명분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ECB가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러다 환율 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오히려 환율은 외환시장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9월 ECB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등락은 좀 있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에서 시장이 더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유로존 경기는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미국과 유로존 간의 경기 격차가 축소된다는 점들은 오히려 달러가 약해지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ECB가 먼저 선행적으로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달러가 급등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금리 동결을 하면 채권 금리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리스크 팩터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이미 선반영한 상황이라서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진 않을 거다. 오히려 유럽 경기가 조금 더 살아나게 되면 달러 약세력이 점차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월에 이런저런 이슈로 약간 이제 변동성의 파고가 있었는데 네. 그걸 오히려 5월에 맞았다는 게 맞습니다. 6월에는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 계속적으로 하게 되네요. 네. 부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자, 그리고 올해 글로벌 시장의 주역은 단연 AI입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엔비디아 뭐 고평가 이런 논란도 좀 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술주가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경고도 나타나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가만히 보고도 주시장의 변화를 보면 무색하게도 AI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맞습니다. 흐름이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결국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네. 뭐 방향성과 모멘텀을 좀 차별화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AI 모멘텀들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우상향한다는 흐름들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거든요. 엔비디아 실적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25년 말, 26년까지는 우상향한다라는 그림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네.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모멘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EPS의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보면은 이제 이미 두 자릿수대로 진입했고요. 전년 대비 성장률도 지금까지는 400%, 500% 어마어마한 고성장을 했는데 다음 분기에는 100%대, 그 다음 분기 때는 70%대로 좀 모멘텀이 좀 둔화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흐름들을 본다면 우상향 방향성에 대한 의심은 없고 추세적인 상승 흐름은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전과 같은 어마어마한 폭등세, 강한 상승 탄력은 조금은 톤다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또 하나는 뭐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죠. AI 관련된 쪽들은 AI 관련된 쪽들에 있어서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들, 종목들은 후행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모멘텀을 이어갈 텐데 엔비디아는 좀 정점을 통과하는 느낌이고 나머지 후발주자들이 그 뒤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우상향 패턴은 맞으나 엔비디아는 상승 탄력이 약간 네. 주춤해질 수 있어서 맞습니다. 후발 주자를 노리는 네.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신흥국 얘기도 잠시 좀 해봐야 될 네. 것 같은데 보면은 우리가 참 아쉽다고 하는 대목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흥국 증시의 체력이 조금씩 좀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네. 근데 그 달러 강세의 현상에서 모두 그 같은 조건은 네. 있는데 우리가 좀 유독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향후 그 신흥국 증시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환율에 또 베팅은 해도 되는 걸지 그런 계산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달러화는 레벨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네. 작년 10월 그리고 올해 초보다는 달러화 자체가 낮아져 있죠. 그런 와중에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한국도 수출 모멘텀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견고해졌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24년 하반기 그리고 25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그림이 펼쳐질 것인가. 아마도 미국 경기는 슬로해지고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 이외의 지역, 특히 중국이나 유럽 쪽들의 경기가 제조업 중심으로 살아나게 된다면 저희는 달러 약세력이 커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구조적인 흐름들에 있어서 미국 경기가 탄탄하고 유럽과 중국 경기가 조금 약해지는 그림들은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이클상 OECD 경기 선행 지수나 이런 사이클상 미국 경기는 그동안 너무 좋았던 흐름에서 좀 슬로해지고 유럽과 중국은 너무 못했던 그림에서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둘 간의 격차가 좁혀지면 달러는 약세로 갈 거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하반기에는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 밑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흥국, 신흥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워낙 고공행진을 오랫동안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아마도 수출은 좀 잘 나가고는 있지만 체력적으로 약한 거 아니냐? 그리고 모멘텀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데 여전히 한국 수출 잘하고 있고요. 5월달 수출 나온 걸로 보게 된다면 다양한 품목에서 IT가 이끌어가고 선박과 자동차가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저는 원달러율도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림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24년 하반기 원달러율 레벨은 113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좀 불안정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바라보게 된다면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더 명확해지게 된다면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압력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고 이와 맞물려서 신흥국, 신흥아시아 증시, 코스피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달러가 약해지면 신흥국에게는 기회고 그거를 아시아 시장, 특히 우리 시장이 받아갔으면 좋겠다. 네, 6월 첫 스타트에서 좀 바라봅니다. 자, 그럼 6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투자 전략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5월 전망을 하면서 코스피 2650 이하, 2600대는 사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2600 초반까지 내려갔었죠. 저희가 보기에는 2700 이하에서는 뭐 등락이 있을 때마다 모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2650이 다시 한번 깨지게 된다면 언더슈팅으로서 적극 비중 확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암초들이 남아있죠. 22회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월말 월초를 맞아서 확인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등했을 때 추격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좀 흔들릴 때마다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6월 FMC를 무난하게 지나게 된다면 6월 말 7월 초에 볼 수 있는 지수대는 2800선 중후반대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도 조금은 등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2700 이하에서 또는 2500선, 2650선 근처 또는 밑에서 잘 모아가신다면 저점 대비 한 200포인트 정도의 상승 여력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선택해야 되느냐? 네. 뭐 실적 대비 낙폭이 큰 업종 그리고 저는 순환매 차원에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과 종목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이 대표적인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닉스보다는 전자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는 뭐 실적 대비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죠. 예. 7만 5천 원까지 위협받고 있던 상황, 7만 3천 원까지 내려왔던 상황이다 본다면 저는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와 인터넷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흐름들을 본다면 한 업종이 올해 1월부터 쭉 끌어온 게 아니라 들쑥날쑥하거든요. 워낙 많이 오르는 종목들, 뭐 4월, 5월 달에 뭐 기계업종이나 이런 쪽들은 워낙 폭등을 했다 보니까 이쪽의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좀 줄이시고 지금은 그동안 좀 부진했던, 약했던 업종들과 대표주들을 좀 담아 놓으신다면 6월 말 7월 초까지 좀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코스피보다 좀 더 나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 대비 낙폭과대 소외주 이런 분으로 관심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련 섹터로는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업종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약간 시간이 남아서 이 질문은 사실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네, 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 좀 피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산육의 꿈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주 섹터에 대해서는 투자자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뭐 예. 워낙 먼 얘기라서 뭐 예.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으면은 뭐 주가가 움직이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급이 뒷받침되게 된다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도 생기고요. 그런데 좀 실체를 보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언제쯤 그게 될까? 지금 뭐 시출한다고 해서 바로 생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경제성, 타당성을 따져봐야 되고요. 최소한 3년 이상을 걸려야지 할지 말지가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지금 만약에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올라갈 때마다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숫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폭등을 한 뒤에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검증하는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좀 조심하자. 기대감에 너무 많이 올랐다면 그쪽에서는 좀 나오는 게 맞지. 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시출을 하고 생산이 되는 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시간을 열어놓고 본다면 지금은 먼 미래에 있을 기대감을 너무 빨리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주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투자 유의사항까지 네,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경민 대신증권 FRCC 리서치 부장님과 함께 6월의 전략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95번째 산유국입니다.
2004년 최초로 천연가스를 생산했죠. 하지만 생산량이 미미해서 사실 무늬만 산유국이었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대로라면 2035년 동해안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국 4위라는 자원 빈국의 서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첫 석유 탐사 이후 65년 만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양 플랜트 제작에서요,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정유사들은 세계 5위의 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석유와 관련한 육상, 해상, 물류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해상 운송 능력은 한국 조선소들의 선진 기술과 결합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에너지 탐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석유 탐사, 시추, 운반 기술 면에서 경쟁력을 키워온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이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